만든 나라였고, 그 지배민족은 한민족이 아니고 말갈족 같은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발해는 지배민족이 고구려 유민들이 전체 인구의 한 10분의 1쯤 될 거예요. 그런데 발해가 망한 다음에는 우리 민족사에 흔적을 남기지 못해버렸어요. 발해 망한 다음에는 막 그걸 이어가는 어떤 세력이 생기지 않았어요. 발해가 만든 문화가 우리 민족사에 들어온 게 없어요. 그것을 민족사의 지류라고 해요. 지류. 이기백 씨의 표현에 의하면은 신라는 민족사의 대세를 만들었고, 발해는 큰 흐름 속에서 옆으로 잠시 나갔다가 막 메말라버리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요새 좌익들이 또는 자칭 민족주의적 사관을 가졌다는 사람이 발해를 실제보다 더 크게 과장을 해가지고 신라를 부정하는 이런 역사관을 많이. 두 번째는 북한이죠. 북한은 민족사의 지류가 아니라 민족사의 이단 세력이죠. 이단이죠. 우리는 정통이고 이단이다. 자, 그러면은 외세와 싸웠다는 점에서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신라에 두고 쭉 역사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민족사의 정통성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두 번째 정통성은 바로 역사의 발전의 대세를 타야 됩니다. 역사가 발전해가는 그 흐름 속에서 있어야지 거기서 엉뚱한 짓 하다가 역사의 대세를 타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역사를 오히려 역류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통성이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대세를 뭐냐? 대세를 뭘로 보느냐? 그것을 우리 한국사 실론을 쓴 이기백 선생,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기백 선생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민족사의 대세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참여 세력의 범위가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민족사의 대세다. 소위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부 계층이었다가 이게 지금은 전 국민으로 바뀌었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 우리 민족사의 대세다. 이것이 민족사의 발전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슬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기백 선생의 표현대로 하면은 지금 북한 정권은 조선조보다 더 후퇴했다. 왜냐? 그 흐름을 거꾸로 돌렸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에서 1인 지배체제로서 가장 강력한 정권은 언제였느냐 하면은 문무왕 다음에 그 아들이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이 한 20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우리 고대사에서 신문왕이 가장 힘이 센 왕이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체제로 갔어요. 또 자기한테 반기를 든, 근데 삼국통일전쟁 때 공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막 왕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싹 정리를 해버리고 신문왕이 우리 고대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때가 가장 1인 지배체제가 강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신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육두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골, 진골 따져가지고 좀 아주 소외되어 있던 계층, 지방의 호족들, 이런 사람들도 신라 말에 가면은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견훤이나 궁예 같은 사람이죠. 성골, 진골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고려로 갑니다. 고려로 가면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왜냐? 과거제도를, 고려 광종 시절에 과거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과거시험을 쳐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문민들, 과거시험 치니까 자연히 글 잘 아는 사람들이 정권에 참여하게 돼요. 군인, 그전에는 군인들이 주류였는데 이제는 글 쓰는 사람, 문인민들. 그 다음에 또 고려시대 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신난이 일어나요. 무신난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무신들도 정권에 참여하게 되고, 이 무신난 100년을 요새 학자들이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무신난 100년 동안에 이 시골에 있던 엘리트들, 향리라고 그러죠. 시골에 있던 엘리트들도 막 격동기가 되니까 정권을 잡기도 하고 권력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고요.
그만큼 이 나라를 이끄는 주체 세력들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조로 갑니다. 조선조에는 누가 참여해요? 조선조에서 개국을 하는데 지도세력이 누굽니까? 이승계로 대표되는 군인들. 그 다음에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뭡니까? 사대부라 그러죠. 신진 주자학을 받아들인 신진 엘리트들이 손을 잡고 정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부라는 계층이 또 플러스가 됩니다. 역사를 만들어간 주체세력으로서. 그러다가 중종 때 조광조 시절이 되면은 조광조라는 이 30대 엘리트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도덕 정치를 하겠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사약을 먹고 죽게 되죠. 그러나 그 그 후배들이 바로 선비들이죠. 선비 계층이 사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림, 선비들. 이 사람들이 그 뒤 한 50년이 흘러서 선조 때부터는 바로 이 사람들이 요새 조선조판 민주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다 차지하게 돼요. 조광조는 그렇게 꿈을 못 펴고 죽었지만 바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사림들이 그 뒤에 완전히 조선조의 정권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뒷받침하는 계층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넓어지며 각 지방마다 선비들 향교 중심으로 문중 중심으로 이 선비들 계층이 바로 조선조를 지탱했던 세력입니다. 그런데 조선조 말에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 장사하던 사람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도 신분이 올라가가지고 정치 이런 데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이상하게 노비가 별로 없어지죠. 노예가 별로 없어집니다. 노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 다 만나서 요새 이야기해보면은 정부가 양반 출신들밖에 없어요. 조선조 말에 가면은 전부 양반화 돼버렸어요. 양반화. 여기 우리 주변에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뭐 명함 건너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사실은 조상은 조선조 말에 노비였습니다 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니 숨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조선조 말에 가보면은 신분 상속이 돼가지고 그런 계층이 없어져 버려요. 이거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특이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역사가 발전한 거죠. 노예층은 줄어들고 다 그 나라의 주인화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백성이 국민으로. 그러다가 개화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네?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이제는 참여합니다. 바로 독립협회 운동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독립협회 운동. 그 다음에 3.1 운동이 되면 전 국민들이 참여해요. 전 국민들. 그러다 대한민국이 서면서 그냥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민 주권 시대가 될 겁니다. 신라부터 신문왕의 1인 전제주의부터 1300년 지나니까 한국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역사에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다. 바로 투표죠. 이게 한국사의 대세다. 한국사의 대세는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과정이다. 즉 노예가 백성이 되고 백성이 국민이 된 과정이 민족사의 대세다. 이것은 이기백 선생의 이야기를 제가 쉽게 풀이한 거예요. 제가 동의를 하니까 그렇다. 이게 대세다. 그러면은 북한은 뭐냐? 북한은 뭡니까 이거? 참여하는 사람을 넓혔습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층을 줄여버렸죠. 오히려 김일성 시대보다 더 작아져 버렸어요. 뭐 쉽게 말하면은 참여하는 사람 한 100명밖에 안 돼. 100명.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 참여하는데 북한은 100명이 좌지우지하는, 그 중에서도 한 놈이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역사학자들 이야기가 지금의 북한 체제는 조선조보다 더 후퇴했다. 따라서 민족사의 대세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민족사의 대세를 거꾸로 돌아갔으니까 이것이 민족사의 이단 세력입니다.